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이육재입니다. 저희 대성TV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성스럽고 글 남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 잘 읽어보고 있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성본 변경이 허락이 되면서 또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성본 변경을 또 하시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성본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제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성본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성본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호적을 판다 그러죠. 이렇게 내가 호적을 파는 쪽으로 이제 성본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아예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허가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성본 변경 같은 경우는 성하고 이름하고 우선 성부터 바꿔야 됩니다. 성부터 바꾸는데 여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름 바꾸는 거는 뭐 한 3개월 이내로 되고 이렇게 되는데, 미성년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의 성본을 바꾸는 경우는 한 4개월, 2개월,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그게 이제 친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증명서에 친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사망했을 경우죠, 친권자. 그리고 사망하지 않고 생별했는데, 즉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엄마가 재혼을 하고 새로운 아빠의 성을 따르려고 할 때는 친아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필요해서 제출하게 되면 이름보다는 개명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이제 성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개명하는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제 성인이 되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4개월에서 1년도 걸릴 수 있는데, 요거는 판사님에 따라서 또 허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성본 변경을 한다 할 때는 약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성 바꿔서 이렇게 범죄자가, 그렇죠, 신분 세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성인보다는 쉬울 수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까다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성본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재혼 같은 경우 성을 이렇게 바로 바꾸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될 때 성본을 바꾸는 게 좋지, 가정이 안정 안 되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막 성본까지 바꿔주게 되면 나중에 가정이 또 해체되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유명한 분들이 결혼을 이렇게 3번씩 하고, 첫 번 결혼해서 아기 낳고, 2번 결혼해서 아기 낳고, 3번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렇게 성이 다른 아기를 이제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사랑을 안 해서 막 헤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 번 만나면 10년 이상 정말 열심히 사랑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다시 좀 헤어졌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니까 또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게 보통 보면 배우자가 안 좋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분 자체는 자체는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배우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만약에 성을 바꿔버리게 되면 굉장히 자녀 입장에서, 미성년 자녀 입장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살펴서 성본 변경을 하는 게 좋겠고, 급하게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냥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의 의견을 조금 좀 들어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나중에 뒤로 가서, 예를 들어서 뒤라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로 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거는 좀 쉽지만 성을 바꾸는 거는 되게 오래 남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본 변경은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 신중하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선생님 이제 계명을 할 때 계명은 좀 복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기운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명을 하잖아요. 네, 네. 네. 혹시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등등의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명을 하면 그 계명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럴 때 보통 계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의 열망은 뭘까요? 시험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름 바꿔서 시험 합격해야지 그런 열망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런 열망이 해결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취업 때문에 이력서만 넣으면 이렇게 캔슬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심해서 2년, 3년 놀다가 아예 백수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 개명하는 경우, 그 목적을 갖고 하는 이름이죠. 또 결혼하는 그 결혼 때문에 그 개명하는 경우 있죠. 결혼 안 돼서 그 남자인 경우나 여자인 경우, 여자는 이제 골드미스 혹은 요즘 한참 페미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오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결혼을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때문에 개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헐적으로는 이제 내가 정말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내가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좀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목적을 갖고 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어떠한 목이라든 그 바라는 바의 충족이 계명으로서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100% 이루어진다면 뭐 고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고민할 것 없이 이름만 딱 바꾸면 되고, 그렇지는 않고, 그러한 기운으로서 내가 무장을 하고 내가 나에 맞는 때를 기다려서 간다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크다. 그래서 이 계명은 차라리 목적을 갖고 계명을 할 때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저 써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럴 때는 바람이 없잖아요. 바람이 없을 때는, 그렇죠, 그 목표를 이루는 그런 성취감,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좀 낮게 나타날 수 있는데, 사주에 재성이 있는 경우는 욕심이 있거든요. 같은 시간을 노력해도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울대 나오고 혹은 의료 분야다, 그 교수다 이렇게 사주를 보면 학문성을 뜻하는 인성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들어있으면 그래서 인성이 없어도 공부 못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노력 굉장히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계명도 욕심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바라는 욕구가 있을 때 해주게 되면 효과가 있는데, 그게 때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때가 안 되면 굳이 등밀어서 계명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계명을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명을 시켜드려서 그분이 좀 잘 돼야 그 평이 좋아지고 그분의 인생이나 지어주는 사람 입장이나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경우 보면, 당장 목전의 이익을 보고 막 이렇게 무리하거나 이제 오버하거나 아니 될 걸 된다고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생을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 때는 가깝게 있고 이 사람 때는 멀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명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성공을 해주세요. 정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죠? 정말 잘 될 수 있죠? 막 이렇게 다짐을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두 가지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안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너 안 되기만 해봐라, 너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저의 답변은 그냥 기분 좋은 덕담이 아닙니다. 있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때가 조금 기다린다. 또 때가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얘기 필요 없으면 당장 하십시오. 당장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막 사기를 치듯이 막 속이듯이 혹은 막 당장 그 기분 맞춰듯이 이런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 상담, 긍정적인 상담을 해드리는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적을 갖고 하는 그 계명, 이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안 되고 뭔가 좀 불편하다 할 때 내가 이름을 바꿔 성공해야 되겠다,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
계명도 그렇게 하는 계명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장명이나 이제 개명을 하러 오는 손님들이 와서 이제 장명이나 개명을 받아갔을 때, 그 손님들이 만약에 원하는 이름이 없다고 하시면 혹시 다시 지어주시는 편이신가요? 예상외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름 3개를 지어주는데 이름 몇 개 지어주세요. 그 이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지어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실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의 장명서들이 이렇게 사주 설명 없이 이름만 주는 데가 있어요. 처음에 5개 보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또 3개 보내고 5개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굉장히 유명한 장명서인데도 사주 설명이나 이런 거 설명 없이 이름만 바로 이렇게 받아서 주는 그런 장명서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엄마 아빠들이 자기만의 개성 있는 이름을 원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저런 설명이 없을 때 이름을 딱 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당연하다고 그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지어주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이제 일반 장명서의 그런 경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첫째, 이제 부모님에 대한 사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정체성, 거기에 따른 자녀의 사주의 정체성을 설명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정체성만 얘기하게 되면 부모님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설마 이럴 수 있는데 부모님의 상담을 했을 때 부모님에 관한 정체성을 논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맞다. 정말 맞아요. 그러면 자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주에 따라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씨에 따라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나 성씨에 따른 건데 그거는 이제 사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가 균형이 잡힌 사주들이 있어요. 오행이 들어있으면서 좌우로 볼 때 이제 흔들림이 없는 사주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유통이라고 합니다. 유통을 시켜준다. 전체를 상승시켜주는다. 이럴 때 그 비슷한 이름들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주가 편고되어 있거나 강하거나 혹은 아주 약하거나 혹은 상극이나 상극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름으로서 꼭 풀어줘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름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런 경우라도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사주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고 그럴 때 편고된 사주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병이 문제입니다. 병이. 제가 40년 이상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암이라든지 또 멀쩡한 아기가 막 백혈병이 오고 특히 요즘 원인 많지 않습니까? 요즘 원인이 뭐 다양하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런 건강 문제, 편고된 사주들은 건강 문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아주 약한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감이 예쁘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어감이 아니고 필요한 거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갖다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사주 설명을 안 듣고 이름을 이렇게 듣게 되면 이름이 아주 낯섭니다. 낯설고 근데 이름이 사주 설명 없이 갑자기 다른 이름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 거부하는 거 딱 옵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는 사주 설명 없이 이름을 짓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그렇죠.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달달한 이름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장명이 아니라 이제 브랜드명을 짓는 그런 형태가 창작이 됩니다. 장명하고 창작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 설명을 해드리면서 A라는 이름을 추천해드리고 A라는 이름은 급이 어떻고 B라는 이름은 급이 어떻고 C라는 이름은 급이 어떤데 A과보다는 B과가 낫다. 이럴 때 요런 이름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을 뺍니다. 여기서 어감이 어떠세요?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을 빼고 다시 B, C, D 해서 요건 급이 어떻고 요건 급이 어떻고 요건 차선이고 최선이고 요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서 일단 필요한 이름을 빼고 해드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이름에 대한 걱정하실 게 없는데 자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이름하고 마음에 드는 이름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부모님의 사주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정체성. 부모님이 MZ세대로서 정말 내가 내 원하는 걸 하겠다 이런 사주들이 있고 또 보편적인 사주들이 있어요. 그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님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 저희 장명소에 온다 하면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지어드리나요? 이런 그 질문이 사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상담을 바로 해드렸는데 어제 아빠가 막 하시면서 이름 7개 지어주신다며요. 그 중에 정리해서 3개를 주시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하죠? 새로 지어주시나요? 이런 고민을 하셔서 지금 같은 설명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런 걱정 끝이 없습니다. 그냥 고집 베스트 마음에 드는 어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보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이름 걱정하신 거에 대한 해결이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해결이 됐어요. 사주를 설명 듣지 않고 이름을 받는 곳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일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A 장명서, B 장명서, C 장명서 3군데를 들렸는데 정말 못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원하겠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2, 3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케이스지 보편적으로 이 사주 설명을 다 드리고 설명을 딱 해드릴 때 불만 갖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이름이 이름을 장명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하면 사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데인가 장명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설명을 정말 정말 맞는 얘기야 공감이 간다 이렇게 한다면 신뢰가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희 경우라면 저희 대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명이나 계명을 좀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설명도 잘 됐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 TV 공익을 추구한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서 구독 이렇게 눌러 주셔서 기본 구독자를 좀 채워주시면 정말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